외할아버지의 양육비 청구권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네, 한 남성이 2016년부터 외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되는 셈이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딸이 있었는데 딸이 남편과 별거를 하고 이혼 소송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홀로 남은 이 외손녀를 이제 외할아버지가 키우게 된 건데 그런데 이 원래 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혼 소송하던 사위가 매달 70만 원씩 아내에게 양육비를 송금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갑자기 이때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아하.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친권자, 양육을 해야 되는 사람은 친부인 상황이거든요. 엄마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미성년 후견 및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이 친부의 친권을 상실하게 해달라 법원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 법원은 외손녀의 후견인으로 이 외할아버지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위는 이 자신의 친딸에 대한 양육권을 상실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외손녀의 친권,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양육을 책임지게 됐는데 이 남남으로 갈라선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승현님, 그냥 이건 딱 들어도 말이죠. 자기 이제 전 부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제는 난 몰라 약간 양육비를 딱 끊는다. 이게 글쎄요. 이건 저는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내 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사망을 하건 안 하건 지금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 나의 친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7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은 법 이전에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제 이혼되고 난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배드파파스. 저도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도우고 있는데 사실 그 부인이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혹은 친할머니, 친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많이 키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부분들이 많고 법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겠지만 험결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메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굳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건가 싶을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됐으니까. 자, 외할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인 거였죠.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예. 양육비는 과연 뭐냐? 이혼을 할 때 양육을 하는 일방이 양육을 하고요. 상대는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그게 양육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육비는 이혼한 배우자 간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할아버지는 배우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됐던 아하. 겁니다. 사실은 법에 과연 외할아버지는 양육비 자체를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 당연히 그거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 만약에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다른 재판을 걸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육비라는 타이틀을 갖고 소송을 걸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전 그렇다고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인데. 물론 그게 사람마다 이게 큰 돈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말이죠. 자, 아무튼 먼저 1심 판결이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저도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 취재도 많이 하고 이제 별의별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70만 원뿐만 아니라 단돈 몇만 원도 주기 싫어서 몇 년째 안 하고 결국에는 법의 판단까지 받고 심지어 그런 폭행까지 경우가 있었어요? 네,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양육비 관련 자기가 취재를 낳은 하면서 자식인데? 맞습니다. 그냥 버려두고 돈도 안 보내고 어떻게 크든지 관심도 안 갖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심적으로는 이런 경우 당연히 이제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민법에도 이제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미 쓴 양육비가 아니라 앞으로 쓸 양육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분명히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외할아버지는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비양육친인 이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1심 재판부는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 판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도 아니고 각하, 아예 이런 소를 원고로서 청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죠.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인 가족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규정이 원래는 없다고 1심에서 봤다면 항소심부터는 근거 규정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법 규정인데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뭐 직권으로든 누군가 청구해서든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바꿀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할아버지더라도 사위에게 양육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항소심에서 바뀐 결론이 대법원에서도 유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필요하다. 이러한 양육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정의롭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롭다. 네. 아하. 변호사님. 네. 이런 유사한 이 사건 의뢰 받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민법이나 가사를 하는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는 배우자 간에만 가능합니다. 전처, 전 남편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하는 뭐냐면 본 링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링에도 못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1심 판결대로 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못 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래도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심 대법원에 가면서 판결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어허. 대법원에서 다른 조항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떤 지금 거요? 조금 우리 홍 기자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민법 조항 중에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곤 있긴 한데요. 미성년 자녀를 충분히 이렇게 교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후견인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냈고요. 이게 민법 925조에 보면 친권, 부모의 자녀의 친권, 권리 이런 부분도 하면서 결국은 할아버지든 외할아버지든 간에 후견인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껏 어떻게 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했어요. 이제껏 과거에 원래 네가 양육비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고 내가 썼던 게 너의 부당한 이득이다. 요거를 달라고 청구를 계속 했었는데 그러면 미래의 양육비 청구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껏은. 근데 이 대법원 판례가 생긴 이후로는 지금 과거 거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월 70만 원씩 양육비를 외할아버지 직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요. 사실은 민법 조문을 달리 해석해가지고 그 틈새를 찾아내가지고 판결을 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박 변호사님도 저런 거 의뢰가 이제 해야죠. 들어오면 도로면 해야죠. 예. 도로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 제가 이런 거를 뭐 리딩 케이스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안 되지만 누가 한 거는 갖고 잘합니다. 쫙 따라서 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네. 가족 여러분 계시면 연락 좀. 연락은 안 해야 되지만 하여튼 할 수 있습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변호사님 이거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근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안 주면 사실은 지금은 뭐 압류라든지 가압류 방법도 있고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7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뭐 자신의 어떤 채권이라든지 그 가압류, 압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가 있을 거 생각이 들고 과거하고 달리 이제 미래로 하기 때문에 딱 잡아두면 앞으로 계속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 의원님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여기 제일 처음에 이제 배드 파파스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고민했던 게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강제로 돈을 안 주니까 간접 강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원을 알리자. 아하. 두 번째 운전면허증 갱신해 주지 말자. 외국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하자. 이런 걸 하면 사실 삶을 옥죄는 거잖아요. 분명히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요. 차는 정말 최고급 외국 차를 타면서 지금 당장 론 없다라는 그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법은 하나 이제 통과가 되는데 올 7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는데 그 법 이름이 양육비 이행법입니다. 그 앞에 보면 종래에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걸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정도로 판단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출국 금지, 그다음 명단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실상 지금 이후에는 분명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인데 내 아이가 잘 커야죠.
그 아이가 정말 서럽지 않게 커야 되면 원래 부모는 그래요. 자기가 먹지 않고 아이한테 모든 걸 줘야 되는 게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이제 시행되니까요. 1년 이하 진작 안 하시면 꼭 여러분들 외국 못 나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감치 명령 받을 수 있고요. 감치 명령 받은 다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고요. 1년 이내에서 또 출국 금지가 될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박탈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강한 경우는요. 예. 미국의 일부 주에는 사실은 이것은 사실 늦었어요. 늦었지만 작년에 통과됐고 올해 7월부터 되니까 혹시 돈 안 주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 그때부터 큰일 날 수 있으니까 7월부터 돈 주십시오. 당신 아이잖아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두 분이서 좀 불량 욕심을 좀 내시는 것 같은 느낌도 얼핏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